항상 유행만 쫓아다녀요. 지금 당장 좋은 거 같아요. 그렇네요. 네. 쫓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물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기업이면 이제 회복이 돼요. 본전에 팔아요. 결국에 이제 지겨워서 팔아버리는 거죠. 코로나가 다 심화가 돼가지고요. 바이오 종목이 다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번 바이오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린이들은 바이오가 너무 무섭거든요. 바이오가 이제 헬스케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헬스케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되게 많아요. 신약 개발 회사가 있고 네. 바이오 시밀러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이제 복제약. 그 다음에 이제 CMO. 네.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죠. 네. 또 거기에 지금 진단키트, 또 코로나 치료제도 있을 거고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 헬스케어 섹터도 그 안에서 보면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투자하실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단기 매매가 아니라 네.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이어야 돼요. 그 산업 내에서 내가 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이 끝난 기업이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둘 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건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 회사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어떤 기업이 뭐 신약 개발해서 성공할지. 아시겠지만 신라젠 실패해가지고 거래 정지 중이고 네. 물론 이제 대주주가 잘못한 게 크지만 비단 뭐 신라젠만 있는 게 아니라 임상 3상까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믿었던 기업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거는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분명 언젠가 나오겠지만 바이오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다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기업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말고 그 CMO라 그래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위탁받잖아요. 네.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맡기면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거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수주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CMO는 저는 계속 장기 투자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백신까지 붙었죠. 백신 위탁 계약까지. 그런 기업들이 많죠. 뭐 녹십자도 있고 ST팜 되게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은 자기네가 만드는 기업이 아니니까 TSMC랑 똑같은 거죠. 반도체. 예. 네. 그런 기업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앞으로 고령화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고령화가 될 텐데 고령화 되면 수혜주가 뭐가 될까? 의료기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여태 가장 대표적인 게 치아가 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노화되면 그래서 임플란트 수요가 늘어나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한국이 세계 최강인 게 의사들 교육을 정말 잘 시켜요. 그래요. 임플란트 시술 아무나 못 하잖아요. 교육 받아야 돼요, 의사들이. 임플란트 회사가 치과 의사들을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하라고. 그걸 잘해야만이 제대로 시술을 하니까 그게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의사라고 다 할 수 있는 내가 다 배워야죠, 의사도. 아. 예,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뭐 유럽, 미국, 뭐 그 중국 사람들은 나이 다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저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노화되면 가장 좀 짜증나는 게 자기 얼굴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 그죠? 전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톡스도 하고 네. 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름 피는 거 뭐 네. 고주파나 아니면 뭐 초음파로 네. 근데 이거를 한 번 시술을 하신 분들은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반복 시술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리프팅 하고 나서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만드는 회사는 너무 좋은 거죠. 한 번에서 끝나면 네.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 네.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반복 시술이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 미용 기기, 특히 피부 주름을 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대세가 아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의 지갑을 자동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기업. 그 대표적인 게 의료 미용. 우선 여기 네, 아니 자기 얼굴에 피부 주름이 그쵸. 없어지는데 네. 누가 돈 안 쓰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레트 면도기 많이 쓰거든요. 근데 면도 날을 안 갈아줄 수 없어요.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네. 날은 무뎌지니까. 그래서 질레트가 그걸로 돈 많이 벌었죠.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니까. 지갑을 열게 만드는 네. 기업을 찾아야겠다.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안에서도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 기업들. 근데 반대로 진단 키트는 네. 코로나19 특수는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꺾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아.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음. 지금이야 좋죠.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니까 지금은 좋은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당연히 꼬꾸라지겠죠.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해야 돼요. 미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투자를 하실 때 바이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계속 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기업인지 아, 네. 아니면 기업의 지갑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전기차에.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잖아요. 그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이제 만드는 것보다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당연히 배터리 회사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소비자나 기업체 지갑을 계속 열게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거지 반짝 지갑을 열게 하는 기업들은 그냥 짧게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하면은 무조건 바이오에서 바이오 느낌 네. 나는 기업을 막 샀었는데 그게 아니라 헬스케어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내 지갑을 열게 그럼요. 만드는 그런 그런 게 기업을. 근데 저는 헬스케어를 왜 좋게 보냐면 네. 결국 전 지구 모든 인류는 다 고령화게 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 이 의료 의학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요. 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반짝 돈을 벌 기업도 있고 계속 돈을 잘 벌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신약 개발도 정말 저는 응원을 하지만 네. 제 능력 범위 밖이에요. 이 기업이 신약 개발 성공할지 안 할지 알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바이오를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한번 신약 개발 업체들에 한번 투자를 굳이 해보고 싶으면 네. 네. ETF 있어요. 음. 코덱스 바이오라든가 네, 이런 네, ETF는 개별 기업을 여러 개 투자하잖아요. 네. 묶어서. 네. 그럼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차라리 신약 개발 업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ETF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린이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투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기존에 있는 투자들보다 수익률이 많이 낮고 좀 많이 이 장이 좋다는데도 손실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주린이들은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하는 걸까요? 팁을 좀 주시면 이런 것 아니, 좀 주의해라. 되게 어려워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셨던 분들도 보면 여러 이제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매매를 잘해가지고 막 사고 팔고 매일 하루에도 뭐 차트 보고 호가 보고 그냥 신들린 듯이 매매해서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고 자기만의 노하우고. 근데 이제 그 가치 투자나 이렇게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를 일구신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처음엔 돈을 다 못 벌었어요. 많이 까먹기도 하고. 괜찮은 거죠. 예. 그럼. 근데 왜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벌었냐?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간과 함께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게 어렸을 때부터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기가 번 걸 재투자하면서 시간과 싸우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르는 기간 동안 중간중간 폭락장도 여러 번 왔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더 늘렸던 거죠. 근데 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그럴 때 손절을 하거나 뭐 빚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 아웃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합리적인 기업의 투자를 싸게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유행만 쫓아다녀요. 지금 당장 좋은 거 같아요. 그렇네요. 네. 쫓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물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기업이면 이제 회복이 돼요. 본전에 팔아요. 결국에 이제 지겨워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두세 배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욕심하고 조급증이거든요. 네. 그리고 질투심이에요. 예. 누구를 질투하나요? 아니 옆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대중들. 왜냐면 신문 기사에서 남들은 다 벌었대는데 나만 못 벌어.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이 그랬잖아요. 작년에 기사 보면 뭐 개인 투자도 수익 엄청 났다 막 이러는데 네. 그럴 때 남은 못 보면 나만 자괴감 들거든요. 네. 질투나고.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리고 조급증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세웠던 원칙을 위배하면서 막 쫓아가게 돼요. 내가 매매하면 안 되는 위치고 기업인데 내게 안 가니까 정리하고 그냥 이 기업이 지금 너무 핫하니까 막 따라가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수익도 못 내고. 특히 올해 같은 장이 그런 게 좀 되게 심한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하나 좀 꼭 어쨌든 확립을 하시고, 전 되도록이면 처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 기업을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고 여러 기업을 깔아놓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식은 무조건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인데 분명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주가 안 가잖아요. 네. 그 주가 싸게 거래돼요. 아. 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안 가더라도 버텨보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해야 돼요. 아, 네. 기회는 많아요. 근데 그 부자 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런 실패한 기업도 있지만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 기업이 주가가 몇 배씩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계좌가 레벨업되고 그걸 계속 한 거죠. 네네. 그것도 새로운 기업 투자했을 때 지금은 재미없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것도 사놓고 분할해서 장기간 분할 매수해서 지분을 매입을 해놔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보면 또 올라가. 근데 그 기업들이 뭐 10% 20% 가는 게 아니라 막 많게는 4-5배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 부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못해요. 지금 당장 안 가니까. 1년 후에 2배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5% 원하는 사람들. 제 얘기인가요?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조급해가지고 맨날 보는데. 그러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아, 그게 시간은 여러분 편이고 평생 할 거잖아요. 네. 오늘 5% 수익 나신 분이 나보다 월등히 앞서가지만 내 1%가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어요. 거북이 같은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네. 토끼보다 거북이가 전 이긴다고 보는데 주식 투자에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을 분할해서 여러 기업 분산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사놓고 네. 할 일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되 꾸준히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이 기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돈을 잘 버는지 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네. 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또 하잖아요. 분기마다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업데이트하면서 괜찮네? 여전히 잘하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네? 네. 이러면 더 사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돼요. 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요. 그럼 그때는 정리하고 아, 네. 더 좋은 걸로 교체하면 돼요. 그런 것만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지금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 쪽에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뭐냐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어쨌든 너무 뻔하지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아.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시작을 해요. 네. 2023년부터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이 유럽에 수출을 할 때 그 제품을 뭐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네. 이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많았어요.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잖아요. 네. 탄소 배출을 무조건 줄여야 돼요.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소를 포집해도 되고 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돼요. 태양광 풍력으로. 수소를 이용해도 돼요. 이제 무공해니까 탄소 배출.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왜 커지느냐?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아. 안 하면 벌금 부과해요. 무조건 기업의 방법이, 직업을. 근데 이거는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해야 돼요. 아. 목표치가 있어요. 유럽이 원하는 게 1990년도에 발생했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대비해서 2030년에 55%까지 낮춰야 돼요. 그 그 당시가 100이면 55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소 쪽에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나 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발굴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많아요. 네. ETF도 있고. 그럼 그런 기업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1년, 2년, 3년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못하죠. 너무 멀어 보이고. 네, 또 초조해서 지금 당장 올라야 지금 안 되는데. 올라가니까. 근데 적립식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급 나가면 더 좋아야 돼요. 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 올라가면 더 기분 나빠야죠. 아.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뭐 A란 기업이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이번 달에 딱 1,000만 원어치 샀어요. 예를 들면 네. 다음 달에 1,000만 원어치 사려고 봤는데 20%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럼 짜증나는 거죠. 아.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나는 1억, 2억을 사야 되는데. 더 싸게 살 예. 건데. 근데 생각이 급 나가면 전환해야겠네요. 급 나가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분할 투자도 너무 좋은데 가장 기본은 앞으로 누가 봐도 무조건 성장할 기업을 사야 돼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수소 관련 기업들은 네. 누가 봐도 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하나의 예를 든 건데 네.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요새 또 나오는 거 중에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거기 관련된 기업도 성장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하셔가지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뭐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겠네요.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생기는. 그 기업이 뭐 갑자기 뭐 안 좋아진다거나 네네. 그런 사업을 했는데 뭐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네. 그런 기업들은 정리해야 되겠지만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뭐 지수가 뭐 급락하거나 그래서 빠진다면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린이 탈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블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